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발자 하기가 더 싫어지는 이유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꼬인 댓글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발 쪽이 아니더라도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패드립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치고,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인스타그램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상대방에게 상처되는 얘기 아니면은 과장되게 더 이렇게 데미지를 주려고 일부러 하는 댓글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이제 실제로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되게 비관적인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챗GPT 나와가지고 개발자의 수요가 이제 앞으로 이제 없어진다, 이 얘기를 저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어.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항상 그래 하지마, 너는 공부 절대 하지마, 이런 얘기 하죠. 근데 그거를 이제 2년 전부터 계속 그러는데, 그때 이제 얘기하시던 분들이 이제 1년 뒤면 이제 개발자 이제 사라진다부터 해가지고 뭐 1, 2년 얼마 안 남았어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근데 이 비슷한 얘기를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노코드 로우코드 시대가 오면은 개발자가 상당 부분 사라질 거다 얘기를 한 게 5년 전인데 지금 안 사라졌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저는 그때도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뭐 단순 작업 좀 빨라지겠네 이러고 말았거든. 근데 누구 말이 맞았냐? 저 그때도 그랬었어요. 노코드 로우코드 이 이슈가 나왔을 때 개발자가 완전히 사라질 정도는 아니다, 되게 비관적으로 안 봤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는 거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되게 뭔가 그냥 다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지. 본인이 게으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열심히 하는 게 없으니까, 바라는 게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가 그랬죠. 요즘 세대들의 특징은 어설프게 내가 회사를 들어가는 게 부끄러운 거야. 그게 나르시시즘이 있는 거죠. 일종의 나르시시즘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남들에게 멋있어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평균치 이상으로 못 올라가면은 이제 별로라 이거죠. 이게 이거랑 비슷한 현상이 재수, 재수할, 이게 인서울의 일정 수준 이상의 학교를 못 가면 재수 계속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보이는 모습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많이 봤거든,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난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난 그렇게 안 부끄럽던데, 막 이런 생각 많이 했죠. 그리고 2번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많아졌어. 그러니까 워라벨 또는 인간은, 사람은 일하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이러면서 막 되게 흥분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졌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묻고 싶은 게, 그래서 뭘 하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애초에 인간은 왜 사는가부터 고민하는 게 철학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난 이유를 몰라요. 정확하게 말하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야.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살든 인간이 어떻게 죽든 사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지구적인 관점, 범우주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지금 사회가 인간은 이 정도는 살아야 되거든요, 이러면서 그냥 사회가 그냥 규정을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고대 이제 뭐 이집트에서는 태양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 종교적인 거. 태양신을 위해서 정말 그 나름대로 되게 크리티컬하다고 보는 행동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지금 현대 사회로 봤을 때 그 고대 이집트는 되게 미개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체계들이 많거든요. 옛날에 뭐 고대 마야인도 마찬가지고, 전사에 제일 뛰어난 전사의 그 축구 선수인가 뭐 그런, 그 당시에 했던 축구 같은 그런 운동이 있는데, 제일 뛰어난 선수의 심장을 도려내서 바치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게 그때는 되게 중요했다고. 그래서 사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근현대사를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알려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사회적 가스라이팅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가스라이팅이라고 지적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되게 좋을 거에서는 절대 저런 지적 안 하죠. 사회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정의한 것이고, 굉장히 100년 이상 된 게 별로 없습니다. 일부 일처제 같은 경우도 사실 자리 잡은 지가 그렇게 역사적으로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에 있어서 좀 비판을 골고루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나한테 되게 불편한 거나 내가 되게 듣기 싫은 얘기에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관대하게 최대한 안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되게 좋은 얘기들 있죠. 뭐 조금 뭐가 문제 있으면 뭐 정부 탓 나라 탓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어떤 정부가 있든 간에 사실 뭐 불만이 없는 정부는 힘들어요. 이게 옛날에 그렇게 우리나라 그래도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기까지도 사실
굉장히 그 욕이 진짜 많이 먹고 욕을 진짜 많이 먹거든요. 그 어떤 정부든. 그래서 사실 만족스러운 게 없어. 그래서 게임 마냥 이제 마법사 전사 이렇게 골라가지고 뭐 이렇게 몬스터를 잡는다 해가지고 뭐 지존이 된다 뭐 이런 게 있는 것도 없고, 게임의 목표라도 있지. 뭐 마왕 대마왕을 물리친다 뭐 이런 거라도 있지. 오히려 냉정하게 봤을 때 이런 제도나 이런 무정부주의자를 아나키스트라고 그러는데, 그 아나키스트가 돼서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막 이렇게 설악산 같은 데 들어가서 그 세상의 인프라, 맑은 물, 좋은 물, 뭐 아플 때 병원 가고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못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걸 걷어서 정부는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공공재를 만들어. 그래서 그 공공재를 같이 쓰는 거지. 도로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같이 쓰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세금은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자본주의에서 결정한 이유거든요. 이런 스타일을. 아니면은 진짜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런 환경으로 가서 여러분들의 이제 사유재산을 적게 인정받고 이제 모든 소유가 이제 나라 소유가 돼서 거기서 배급을 받고 살든가. 근데 그 배급이 잘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요즘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좀 기가 찬 게 뭐냐면, 너무 사람들을 너무 무시해. 너무 무시하고 자기는 굉장한데, 이거 나르시시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르시시스트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 그 행동 자체만 보면 되게 상대방보다 굉장히 깨달은 자야, 본인이. 그래서 그게 되게 위험한 것 같아. 근데 이게 사실 다 막, 아니, 그런 게 있어. 나도 살면서 느낀 건데, 이게 30대, 40대, 50대 막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나이 많은 사람 중에 진짜 멍청하고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매너도 안 지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부의 사람 때문에 이 사람들 모두를 바보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 경험을 하고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들, 특히나 여러분들 주변에 뭐 수준이 낮은 사람밖에 없다는 건 여러분들 수준도 그냥 고만고만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똑똑하고 정말 배울 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생각보다. 좀 저 나이 먹은 사람들 그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상한 행동을 하기 전까지는 무시 잘 안 해요. 왜냐면 그게 진짜 그 짬에서 나는 바이브가 진짜 무섭거든.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조심 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사회에 대한 무언의 섀도우 복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아까 말한 나르시시즘의 일종인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세상은 이래라고 얕은 지식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근데 진짜 해외를 저도 많이 다녀보고 실제로 해외에서 오래 산 사람들, 아니면 제 정보의 부정확함을 보정하기 위해서 저는 항상 보는 게 이제 교민들, 현지에서 오래 사신 분들 얘기를 진짜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거든요. 뭐 옛날에 그런 적도 있어요. 베트남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서 베트남 하노이에서 가이드 분을 이렇게, 그 개인 가이드도 있거든요. 그런 고용을 해가지고 진짜 많이 물어봤었어. 그렇게 해보면 생각보다 삶이 그렇게 각박한 그런 나라들이 진짜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 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거야. 진짜 저는 태국은 제가 진짜 많이 가보고 이제 거기 이제 현지 이제 한국인분들 오래 사신 분들 좀 이제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 느낀 게 뭐냐면, 진짜 태국이 빈부격차가 진짜 심하구나. 근데 그 동남아에서 잘 사는 편에 속해요. 정말 잘 사는 편에 속하고, 근데도 불구하고 진짜 태국이 삶이 진짜 각박하구나. 서민들의 삶이 진짜 각박은 거기서 써야 돼. 거기 하루 진짜 그 이렇게 매장에서 알바하고 그러면 10,000원에서 10시간 기준이에요. 10,000원에서 한 20,000원 사이를 버는데, 그 돈으로 이제 이렇게 BTS라고 뭐 이런 거 타고 다니면은, 지상철 같은 거 타면은 막 기본 한 1,000원 가까이 하더라. 1,500원에서 1,000원 사이 하더라고. 얼추 한그 정도 되나? 한 싸면 한 800원? 근데 생각보다 되게 비싸요. 우리나라 대중교통 가격이랑 얼추 비슷하거든. 근데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지. 하루에 막 10,000원, 20,000원 벌어가지고 그 대중교통 그거 타고 왔다 갔다만 해도 벌써 1시간, 2시간 일한 게 그냥 빠지고, 그리고 생각보다 물가가 싸지 않아요. 그런 거를 많이 보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임금 대비 그 음식이 확실히 관광으로 갔을 땐 싸 보이는데, 일본이 세금이 진짜 많이 나가요. TV 보는 것도 막 2, 3만 원씩 나가고, 막 아무튼 되게 빡세더라고. 그래서 막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일본도 사는 거는 좀 애매하고, 그래서 한국만큼 가성비가 좋은 나라가 없고, 저도 암 치료 받을 때
정말 돈을 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지 몰랐었어. 정말 갑상선암 수술비 거의 그 나라에서 다 대주고 의료보험 뽕을 뺐지. 되게 괜찮은 제도인데 여기서도 불만이 많은 거는 진짜 그거는 피해식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가 되게 많이 하는데 비교도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 한국에서 고된 일 하는데도 그렇게 군소리 안 하고 진짜 열심히 하셔. 옛날에 막 몽골 이삿짐 그쪽에서도 몽골 분들이 옮겨주시는데 정말 성실하게 일 진짜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괜찮은 나라인데 이제 왜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냐면 아까 말한 이제 나르시시즘이 아주 그냥 사회 보편화됐다 이거지. 아, 이 정도 급이 아니면 나는 일을 안 할 거야 라든지 아니면은 뭐 소위 이제 그 남성들을 비하하는 용어로 많이 쓰던 얘기가 300충이잖아요. 300충. 300다리밖에 못 버는 무능력한 사람, 뭐 이런 그 용어인데, 문제는 그런 용어를 만든 그런 어떤 극단주의 여성 커뮤니티에서도 결국에는 본인들, 일반적으로 2030 여성들 평균 연봉이 300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 자기 스스로를 욕하는 거지. 이제 여기서 성별을 넣어서 남자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까 300 이상 무조건 벌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리 자체도 사실 성립도 안 돼요. 업종 자체가 일단 다르고 그걸 떠나서 이것도 일종의 피해식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남자는 일해야 된다. 남자는 되게 강하다. 이런 것도 되게 위험하고 제가 지금 취업을 직접 시키잖아요. 개발자 쪽에서도 시키는데 그냥 우리 최고 연봉들이 둘 다 여자야. 그러니까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고 그 공대가 남초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세계 최초의 프로그래머는 에이다 러브레이스라고 하는 이제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능력 좋으면은 요즘은 그렇게 연봉 차이도 안 나오고 그리고 그 민희진 씨만 봐도 능력 좋으니까 또 고연봉 돈 막 1,000억씩 이렇게 막 스톡 옵션으로 뭐 받을 수 있고 뭐 그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현실을 좀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일을 계속 해야 되든지 아니면 생존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는 그냥 모든 사람들의 디폴트지. 근데 하지 않고서도 굉장히 게으르게 있어서도 라면이라도 먹고 내가 생존할 수 있고 그러니까 거의 뭐 생존을 위한 행동을 안 해도 버틸 수 있다는 거는 생물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어떻게 최상층에 있는 이제 백돼지가 쳐 부른 상황인 거지. 그래서 일을 안 하고 워라벨이라는 얘기가 꼭 선진국에서만 나온다니까. 그래서 그 워라벨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 모순들이 되게 많거든. 그리고 워라벨을 진정으로 즐기려면요 돈이 많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돈으로 라면을 사 먹는 것처럼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천시하고 되게 경시하고 그리고 그 돈을 주는 사업주들 되게 공격하고 이런 패러다임이 생기면서 실제로 삶은 나아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퍽퍽해지니까 악플도 달고 공격적이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 피해식이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이 피해의식이 거쳐야 돼. 근데 지금 세대는 이런 피해의식이라는 게 디폴트로 가지고 있는 세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결국에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 중국의 따마 세대나 막 이런 세대가 굉장히 우악스럽고 막 진짜 되게 이기적인 세대거든요. 근데 그 따마 세대가 결국엔 사라졌냐라고 본다면 사라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대로 나이 먹어서 사회 문제가 되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마케이누 세대도 굉장히 되게 좀 일도 안 하고 피해식이 절여있던 세대였는데 결국에는 4, 50대 돼서 사회 문제가 돼서 정부에서 막 지원금 막 나가고 이런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게 많이 터지면서 문제가 많이 생긴 세대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특히나 20대 친구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건 사회에서 사람들이 절대 다수가 이게 맞다라고 이제 몰아간다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거의 40 가까이 이제 먹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옛날에는 신토부리가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국산을 안 쓰면 다 나쁜 놈들이었는데 요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명품백도 다 해외 거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저도 안경테나 안경 알 같은 거 할 때도 해외 거 많이 써요. 왜냐면은 특히나 알 같은 경우는 뭐 누진 다초점 이런 렌즈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기술력이 조금 아쉽거든요. 많이 아쉽고
그 광학 사업이라는 게 정말 투자가 많이 돼야 돼서 그냥 해외 게 좋은 경우도 있어. 그리고 뭐 AS 문제만 아니면 벤츠나 뭐 BMW 같은 게 기술력이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마우스도 마찬가지고 로지텍 거 제일 비싼 거 제일 비싼 건 아닌데 뭐 프로게이머들이 많이 쓰는 거 그런 마우스 쓰고, 키보드도 사실 기계식 키보드는 해외가 더 잘 만들지. 특히나 일본이 잘 만들고 뭐 그런 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어떤 해외 거를 써도 되는데, 그 당시에는 해외 거 쓰면은 신토부리 이러면서 되게 집단으로 되게 안 좋게 봤거든. 그러니까 그런 패러다임이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좀 무지성적이고 되게 무식하잖아. 근데 그때는 그게 먹혔거든. 그래서 지금 사회에서 논리와 상관없이 어떤 사람들이 몰아가는 거, 그런 분위기에는 너무 휩쓸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